낙타에게 물어봐. 네, 갑니다. 진짜 오랜만에 일단 이 영상 촬영을 하는 느낌이 드네요. 저만 그 생각이 드는 건지. 실제로 시간이 한 3주 만에 촬영하는 건가? 그쵸. 네, 맞아요. 이제 제가 보니까 18회인가 했어요. 우리가 17회인가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저희 댓글, 저희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발전했다, 성장했다, 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맛에 또 저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와도 돼요. 제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지는 날까지, 네, 그때까지는 하고, 뭐 돈 떨어지면 그때는 안 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네. 어쨌든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봤냐면, 오늘 제가 눈에 들어온 댓글이 뭐였냐, 이솔씨. 네. 이솔씨께서 전문 댄서를 희망하는데 고3이 아니라 20살이 지나도 입시반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전문 댄서나 강사 일을 하려면 희롱 무용가로 대학을 가는 게 좋겠죠? 뭐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저희 학원은 안 받아주진 않아요. 근데 다른 학원도 안 받아주진 않을 거예요. 입시를 학원에서 준비하는 거는 20살이 지나서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개인 레슨을 통해서 입시를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대부분의 학원들이 재수생을 겨냥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원들은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을 겨냥해서 입시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뒤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전문 댄서나 강사로 일을 하려면 꼭 실용 무용과에 진학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직업은 어때? 다른 직업은 어때? 박 PD가 딱 생각하게 다른 직업은 대학교를 꼭 나와야 되는 직업이 있나? 우선 제가 답변을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 댄서가 되려면 꼭 실용무용과를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이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전문 댄서가 될 수 있는 방향은 되게 다양하게 있다는 걸 우선 알아야 될 거고, 근데 실용무용과를 나왔을 때 안 나온 친구들보다 이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이점을 내가 듣고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난 대학교를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가도 되는 거고요. 그 리스크를 들었을 때 가는 게 훨씬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가는 게 맞는 거죠. 전 그래서 그 이점을 오늘 종합해서 왔습니다. 알겠죠? 준비 많이 하셨는데? 준비 많이는 안 했어요. 실제로 많이는 안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거,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낙타에게 물어봐의 컨텐츠는 말 그대로 낙타가 대답해 주는 거잖아요.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냥 제 경험담일 뿐이고 제 어떤 지식은 한계가 있거든요. 댄서 중에 한 명일 뿐이니까 저한테만 물어보지 마시고요,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댄서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종합해보고 나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지, 낙타의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진학 시에 이점 알아봤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수진들을 만날 수 있겠죠. 굉장한 이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를 갈 때 실용무용과는 사실 학교의 명성에 따라서 학교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용무용과 교수진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이 학교의 교수진이 최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학교 명성은 좋은데 교수진이 약한 학교들도 분명히 있고, 학교의 레벨은 좀 네임밸류 낮은 것 같은데 교수진의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은 학교들이 있고, 어쨌든 그건 선택을 하는 건데, 우선 대학교를 간다고 하면 대학 교수진과 실제로 친분이 쌓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냐, 수업 시간에 혹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교수진이 당연히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뻐하면 저 친구와의 저런 재능이 있네, 나에게 없는 재능이 있네 라고 느꼈을 때는 좋은 기회를 당연히 주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활동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준다든지, 뮤직비디오 촬영의 기회, 아니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고, 또 스트릿 하시는 분들은 뭐 게스트 쇼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뭐 다른 분야의 교수님들은 길거리 행사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를 갔을 때 학교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행사들이 있어요. 뭐 정기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용무용하는 친구들은. 근데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춤을 출 때는 어떤 기회가 제공이 되냐면,
청소년 수련관 소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공연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뭐 학교 축제나 이런 데 자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목표의식이 생기는 거야, 자그만하게. 그래서 그 동기부여가 돼서 춤을 열심히 추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학생이 되면은, 대학생이 되거나 아니면 대학생이 안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살 이상이 되면 그 모든 공연들의 횟수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거죠. 학교를 안 다니니까 축제 참여하기는 쉽지 않고, 그죠? 수련관에 소속이 되기에는 자기 혼자 성인이기 때문에 조금 눈치 보일 수 있는 거야. 근데 대학교를 가면은 그래도 학교에서 지원해준 내부 행사나 외부 행사나 뭐 정기공연이나 졸업 발표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주기적으로 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점이 있고요. 맞아요. 야, 근데 큰일 났어. 마이크가 안에 있었어. 아니 뭐 어떻게 됐겠지. 세 번째,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동기들과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를 통해서 네.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때도 일단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고등학교 때 어떤 단체 생활을 하더라도 뭐 춤추는 친구들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쵸. 일반적으로는 같이 무언가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과제를 갑자기 뭐 조별로 이렇게 강제성 있게 하진 않잖아요. 그쵸. 다 수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개인 공부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실용무용의 특성상 조별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설명하면 입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했다가 내가 사이가 멀어진 친구랑 같은 조가 된다면 4년을 학교에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이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쵸. 근데 이게 틀어졌다가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친구들보다는 틀어졌어도 어떻게든 과제를 이뤄내면서 다시 사이가 돈독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저도 이제 학원 원장이고 네.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지만 확실히 이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과 경험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의 사회성은 많이 달라요. 확실히 이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은 예의도 굉장히 다르고, 어떤 무언가 일이 생겼을 때 이걸 헤쳐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걸 느낍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뭐 사회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네. 그러면 이제 학교 생활이 아니라 네. 학위 취득을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니면 하기 취득을 하죠. 그래서 그 이점을 제가 나름부터 얄팍한 지식이지만 네. 야무지게 조사해왔습니다. 네. 근데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학위가 있다면 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입시 관련된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학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댄스 학원보다는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댄스 학원, 여기서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입시 안무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입시 안무를 짜주는 것도 다 비용이 들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첫 번째 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관공서에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몇 가지만. 그죠? 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네.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성남시나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아트센터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이런 실용무용, 댄스 쪽에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진입장벽이 낮았습니다. 그냥 이쪽에 관련된 학위가 없더라도 쉽게 취업할 수 있었는데, 이 시장이 커지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검증 과정을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그만큼 어떤 제공해주는 조건, 그러니까 급여 조건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는. 대신 그만큼 들어가기는 까다로워졌고, 그래서 첫 번째 인증 과정이, 그 사람들은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관공서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지만 이쪽이 비전문가다 보니까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그냥 무조건 학위로 가요, 처음에. 그러니까 막 다양한 어떤 프로필보다는 학위가 있냐 없냐, 이걸 더 먼저 보시는 게 관공서 분들이더라고요. 그쵸.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술고등학교도 생기고 예술대학교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대학교인데 학위 취득이 가능한 4년의 대학교가 생기고 그런데 또 당연히 학위가 없으면 취업하기 힘든 거예요. 당연하고 그렇지 반대로 또 학위가 있으면 취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요즘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거 뭐지? 정규 수업으로도 편성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체육 교사 중에서 예전에는 체육 학위가 있다라면 예전에는 춤을 추는 체육 교사가 많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서울시에는 시범학교를 몇 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시도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정규 이제 강사로서, 정규 교사로서 취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역시 학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원에 진학하면 단순히 댄서로서만 취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뭐 무대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공연 기획자라든지. 그 대신 이거는 4년제학위만 있어서 가능한 건 아니고 사실 대학원에 관련 학과를 가야 한다. 어쨌든 이것도 학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위가 꼭 있어야만 취업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학위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전문 댄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문 댄서가 되는 방법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문팀에 들어가서 분명 연습생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연습생 기간을 거치고 어떤 그곳에도 다 테크트리가 있거든요. 테크트리가 있어서 점점 뭐 승진하고 이러다 보면 똑같이 거기서도 어떤 직업으로서 충분히 형성할 수 있어요. 특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학위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학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꿈이 엔터테인먼트 안무가다라고 하면은 굳이 대학교를 사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엔터테인먼트 안무가라고 하더라도 엔터테인먼트 안무가인 분들이 대학 교육기관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빨리 만들고 싶다. 그러면 대학교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근데 어쨌든 뭐 정답은 없다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입시와 관련이 없는 교육기관에서는 강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디션을 위주로 한 학원이다. 그러면 사실 본인이 학력이 없더라도 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방송활동을 했다던가 아니면 아까 전문팀에 들어가서 방송활동을 했다던가 아니면 연예인 트레이닝을 해봤다던가 그러면 그 정도 프로필만으로 충분히 이런 교육기관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피트니스 센터다, 뭐 태권도장이나 이런 데서도 댄스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이런 데에서도 수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질문을 작성해준 이솔님한테 역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학원 원장이라면 같은 급여를 주고 학위가 있는 친구를 뽑을 건지 학위가 없는 친구를 뽑을 건지, 그럼 누굴 뽑을 거냐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본인이 엔터테인먼트의 안무가 팀장이라면 실력은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친구를 뽑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전 직업이라는 게 생계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생계의 기반이거든요. 그냥 놀러 다니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계가 어느 정도 유지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건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는 거.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도 유지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로또 같은 삶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그래서 편집 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이 댄스를 춤으로 직업으로 가지고 싶어서 전문 댄서가 희망사항이라면, 장래 희망이라면 얼마나 또 오랫동안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고 주변 환경을 잘 조성해 놔야 돼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굉장히 조리 없게 설명을 못했는데 일단은 오늘 오랜만에 해서 그래. 맨날 해야 돼. 그러니까 나 방송이고 나발이고 지금 너무 힘들었어. 근데 어쨌든 다음에 또 재밌게 합시다. 다시 이제 좀 매주 합시다. 너도 바빴잖아. 나도 바쁘고. 어쨌든 정답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엔 더 똑바로 준비할게요. 네, 갑니다. 낙타에게 물어봐.